삼각함수화 그래프 네 번째 내용인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은 y는 어쩌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일단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내가 여러 번 이제 수업 시간이나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방향을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찾는 건지 기본적인 주제 파악 정도는 하고 시작하라는 거지.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뭘 하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지. 그래프.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나 상황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sin x 2분의 1의 절대값에다가 더하기 2분을 했는데 이 자체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인 그래프에서는 치환을 이용해서 풀 때도 많기 때문에 치환해서 그릴 것이냐, 그거는 이제 각자 여러 가지 판단에 맡길 건데, sin x를 만약에 우리가 t라고 치환한다라고 가정할 때, 치환할 때는 기본적인 범위 잊지 말고 t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다. 요거 잊지 말고. 그러면 주어진 함수 y가 절대값 t-2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 그래프 정도는 보통 그릴 수 있어. 보통. 만약에 잘 모른다 치면 지금 익혀두면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V자 그래프고 이 자리가 마치 꼭지점인 것처럼 2분의 1,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거.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 2분의 1이었다.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래프의 상태는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니까 이 자리가 현재 뭐다? 최대값이다.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얼마야? 2가 되는 건가? 2?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 자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 자리는 우리가 스몰 m, 이 자리는 라지 m이다 해서 둘이 더하면 2분의 5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하라는 거지. 문장 전체를 쭉 한번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한 뒤에 시작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AB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10인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M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알파 베타를 각을 잡았는데, 가끔 학생들이 중점을 잡으면 각도 2등분 되냐, 그런 건 아니야. 각과는 상관이 없어. 각이 2등분 되면 우리가 내각의 2등분선이라고 해서 8대 10은 얘대 얘다 이런 거 했는데, 중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M은 요 빗변 BC의 중점이다.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직각은 아닌 거지, 그지? 문제가. 그러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사인 정리를 쓰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인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사인 정리로 풀 수도 있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빗변을 2등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과 이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아. 왜냐면 밑변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넓이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넓이. 여기 보이는 ABM 삼각형 ABM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M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삼각형 ACM의 넓이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M 곱하기 사인 베타. 자, 이렇게 될 건데 사실 두 넓이는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만약에 나눈다고 치면 값이 1이 될 것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2분의 1 떼고 AM 떼고 남는 거 8 사인 알파를 10 사인 베타로 나눈 값은 1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를 구하래.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는 얼마야? 8과 10을 이쪽에다가 4분의 5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는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물론 넓이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를 써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가끔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를 써서 돌아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 물론. 자, 세 번째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이거는 아마 많이 익숙한 문제일 건데 y는 여기에 보이는 x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면서 사인 제곱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에다가 여기에 x 더하기 파이니까 사인이 바뀌진 않지만 부호가 바뀌겠지. 자, 요렇게 그지? 그럼 여기 사인 x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인으로 통일시켜서 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2배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을 바꿔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다 풀어서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3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2 사인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그리고 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뭘 한다? 사인 x를 t로 치환해보겠다 이거지. 근데 치환할 때 반드시 뭐 까먹어? 범위를 까먹지 말라 이거야. x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야. 그 말은 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볼 거니까 0에서 1까지만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높이가 1이었으니까. 해서 t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라고 판단하면서 그래프 y가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에 뭘 찾는다? 대칭축을 찾아서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보면 이게 대칭축이 2니까 t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관찰해주면 되는 거지. 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네. 0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2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1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둘을 곱해서 22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자, 4번 문제로 가봤더니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은 어떤 범위를 구하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면 좀 더 쉬웠지.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건 대칭축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대칭축만 찾아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잘 봐.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대. 근데 사인 7분의 파이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숫자야. 어떤 숫자라고. 어떤 숫자. 7분의 파이니까 대충 우리가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7분의 파이는 2분의 1보다는 작은 숫자인데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생각해 놓고 한번 보자고.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다. 여기 2파이까지. 근데 얘가 사인 7분의 파이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이 값이라는 거야. 사인 7분의 파이. 근데 내가 이 자리 알고 싶다는 거야. 이 자리. 또는 이 자리를 알고 싶어. 앞서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대칭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였으면 문제가 훨씬 쉬웠지. 왜냐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파이다. 이 내용을 이용하면 알파 베타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문제인데 문제는 알파랑 베타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코사인인데 얘가 사인이잖아. 참고 삼아서 사인 7분의 파이가 무엇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봐. 사인 7분의 파이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와 같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잖아. 혹은 코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각변환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고. 그러면 왜 각변환을 하고 있냐?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사인이니까 비교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얘도 코사인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코사인 x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말은 이 자리가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였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타 있지 베타. 요거 말이야 요거. 베타가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고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인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래. 그럼 얼마야? 파이 더하기 7분의 2파이가 되니까 7분의 9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7분의 9파이를 답으로 체크해주면 돼. 자, 5번 문제. 이 문제도 질문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는데 약간 애매하다는 거지. 학생들이 볼 때. 뭐가 애매하냐면 얘네들이 같은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sin A, sin B, sin C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자꾸 물어본다고. 그래서 6sin A가 10sin B가 5루트 3 sin C인데 원래는 이제 비례식이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차피 이 셋은 값이 같다. 그지? 값이 같아. 그러면 비슷할 수 있는 값으로 하나 정해봐. 예를 들어서 얘를 5라고 쳐봐. 그럴 리는 없는데 5라고 하면 얘가 30이야. 그러면 얘는 3이지. 지금 30으로 맞춰주고 있어. 30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30이 되는 거야? 루트 3을 곱하면은 15가 되니까 2루트 3이라고 해보자고. 2루트 3. 이럴 리는 없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약간 편법이야.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5대 3 대 2루트 3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5대 3 대 2루트 3이다. 얘네들은 모두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근데 sin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게 뭐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다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A는 5, B는 3, C는 2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A 대 B 대 C는 5 대 3 대 2루트 3이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BC로 잡았을 때 A는 5, B는 3, C는 2루트 3인 거지. 물론 비례상수 K를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것이 좋지. 그치? 당연히. 문제는 코사인 A를 구하래.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해결되는 거야. 2배의 양변에다가 이렇게 양변의 제곱에 맞은편 제곱 해서 25K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뭐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식이라고. 자, 6번째 문제는 y는 어쩌고와 y는 2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서로 다른 점의 개수잖아. 무슨 말이야? 그려서 확인해라 이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직접 세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4sin 3x 플러스 2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 찍고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다가 일로 가야지. 그지? 그림이 좀 그래도 비슷해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찍고 내려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면 되는데 양 끝점에 보니까 여기는 색칠을 하고 여기는 빵꾸를 뚫어놔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재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 상태에서 뭐 해줘야 돼? 절대값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X축 밑에 있는 것을 꺾어 올려라 그랬으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와서 여기 찍어.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찍고 이렇게. 자 그림 그리는 연습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림은 다 완성됐으니까 y는 2를 선을 쭉 그려보면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 없어. 그지? 9개 있다. 9개. 개수가 몇 개? 9개. 그림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그림처럼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BC의 길이가 12고 11루트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CAB, 자, 요 자리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AB를 5대 4로 내분하는 5대 4로 내분하는 이런 자리에다가 D를 잡고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 잘 봐.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AB가 지름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 거지. 직각삼각형.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각도 세타와 여기에 11루트2 맞은편에 있는 변의 어떤 길이를 줬고 코사인 값을 줬으니까 이 삼각형을 옆에다가 만약에 간단하게 우리 따로 좀 그려놓고 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가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빗변의 길이가 5대 4라고 또 했잖아. 그럼 여기는 9K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3K지 않겠냐고. 여기는 11루트2다. 뭘 구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도 되는 거지. 아니면 나는 얘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 사인 정리를 이용하겠다. 상관없어, 그지? 어쨌거나 이 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9K의 제곱은 3K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2루트1을 제곱을 했다. 이렇게 돼서 72K의 제곱이 288이고 72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72로 나누면 288은 144에다 2를 곱한 거니까 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K는 2였다 이런 말이야. K가 2였기 때문에 얘가 18이고 얘가 6인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길이가 10이야. 왜냐면 K는 방금 전에 구했잖아. 얘는 8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6이었대. 그런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삼각형에 뭘 구하라는 거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 말이야. 그 중에서 하나, 이 길이를 내가 아직은 모르니까 편의상 그냥 A라고 할게. A. 얘를 그러면 왜 잡았냐? 여기 보니까 각도가 있잖아.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한번 써보면 2배의 양변에다가 양변의 제곱에 맞은편 제곱 하면 코사인 값으로 3분의 1이 나와야지. 그러면 3은 약분해서 여기 2가 남고 위에 거 정리해서 136-a의 제곱은 40이 되는 거지. 해서 a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96이었다 이런 거야? 96? a의 제곱은 96. a는 그럼 얼마야? 루트 96이니까 4루트 6이 되겠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해주면 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한다. 사인 정리 한번 써봐라. 사인 세타 분의 a는 2r. 자, 그러면 그림에서 여기 세타가 있고 a가 있으니까 사인 정리 한번 해보자고. 사인 세타 분의 a는 2r이다 이거야. 근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사실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2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3분의 2 루트 2 분의 a가 얼마였냐면 4 루트 6이거든. 자,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루트 2분의 12 루트 6이 되고 위아래 약분해서 나머지가 6 루트 3이었어. 결과적으로 2r은 6 루트 3이니까 반지름 r이 얼마야? 3 루트 3이 될 거고,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는 27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문제풀이의 순서가 약간 두서가 없긴 한데 일단 요 정도로. 그 다음에 8번 문제에서 그림 한번 봐봐. fx가 2 사인 4분의 파이 x다. 자,
어떤 삼각함수의 식이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부터 항상 체크해 봐야지. 주기는 얼마야? 이 파이를 뭘로 나눴다? 4분의 파이로 나눴다 해서 주기가 8이야. 주기가 8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자리를 4라고 지금 그림에 써놓은 거야.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 자리에다가 루트 2를 찍 그려서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고 원점의 대칭점을 C로 잡았대.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문제는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요 사이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건데, 문제가 이거잖아. 이 사인 4분의 파이 x가 루트 2와 만나는 x는 그럼 얼마냐? 그럼 2로 나눠서 2분의 루트 2가 되고, 결과적으로 4분의 파이 x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파이가 되거나 4분의 3파이가 돼야지. 그러니까 x는 1이거나 3이었다.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요 a의 좌표가 1, 루트 2지. b의 좌표는 3, 루트 2가 되어야 맞겠지, 그지?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b와 c는 원점 대칭이니까 c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다.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들을 모두 우리가 구해버렸어. 그러면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 수선의 발을 찍어.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뭐가 돼? 파이 빼기 세타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는 3이고 원래 길이는 6인데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4라는 거 아니야. 4.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야? 여기는 루트 2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2 루트 2가 된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림 보기 불편하면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요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2 루트 2야. 여기는 직각이고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라고. 그러면 얘랑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피타고라스만 써도 16에다가 8 더하면 24니까 2 루트 6이 될 것이고, 사인 뭘 해줘야 돼? 파이 빼기 세타는 2 루트 6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됐겠지. 근데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은 값이라는 거 해서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8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중에서는 요 7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지.